안녕하십니까, 강동호 변호사입니다. 이번에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 협의회, 입예협의라고 하는데요. 입주 예정자 협의회의 그 법적 권한이나 일단 필요성, 그리고 뭐 법적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뭐냐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겁니다. 아파트를 분양받잖아요. 뭐 이제 빌라나 이런 거 이제 떠나서 일단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 적으면 몇백 세대, 많으면 몇천 세대까지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청약해가지고 당첨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뭐 사거나 해가지고 분양을 받았는데 이제 뭐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이제 입주할 때까지 1년 반, 2년씩 걸리잖아요. 그러면 그냥 돈 내고 마냥 잘 지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게 원칙이긴 한데, 원칙이라 말이 이상하죠. 보통 그렇긴 한데,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활동을 해서 아파트가 더 잘 지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. 그래서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이겁니다.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분양 계약자들이, 수분양자들이 나중에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들어와서 입주하게 되면 입주자 대표회의, 법적 이제 단체죠. 입주자 대표회를 하기 전에 이제 계약을 한 이제 그 예정자, 입주 예정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단체를 만드는 겁니다. 일종의 뭐 예비 입주자 대표회의 뭐 등이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입주 예정자 협의회, 입예협이라고 하는데요. 이걸 입예협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법적 뭐 어떤 권한이 있냐? 없어요. 그리고 법에도 없습니다. 뭐 입주 예정자 협의라는 건 없어요. 물론 뭐 주택법에 보면은 사용 승인이 안 났을 때 입주 예정자 협의가 나선다 이런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. 그 일반적인 법에는 입주 예정자 협의라는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법적 개념은 아닌 거예요. 그런데 법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. 위반만 아니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.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법에 상관없이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입주 예정자끼리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럼 이런 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?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나와 있는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권한은 없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권한을 받습니다. 위임장을 받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입주 예정자들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. 그러면 1번부터 1000번까지 있다. 그럼 그 사람들한테 다 홍보하고 다녀가지고 내가 이거 열심히 잘 할 테니까 이제 요거 우리한테 맡겨주세요 하는 겁니다. 이제 그러면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뭐 개인정보 나간다, 뭐 인감도장 찍고 그러니까 이제 걱정된다 그러시는데 위임장에는 뭐뭐뭐만 하다 딱 이제 그 정해져 있고 그 개인정보를 이제 유출할 경우에 처벌된다는 조항까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보통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뭘 하냐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하자를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. 아파트가 쭉 지어지다 보면 뭐 1년 넘게 2년 가까이 지어지다 보면 하자가 만들 때부터 하자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, 이제. 그리고 또 나중에 하자를 고치기가 매우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. 뭐 조경 같은 거라든가 아파트 이제 뭐 단지 출입구의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진짜 뭐 방의 위치라든가 이제 벽체를 어디다 둘 것이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고칠 때 고치더라도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나중에 뭐 금전으로 배상된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잘 지어지는 게 훨씬 좋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공사를 할 때부터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나서가지고 이제 잘 지어지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하자가 있는지 확인도 하고 지금까지 뭐 기성고 유래에 따라서 다 지어졌을 때 하자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시정 요구도 하고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. 이게 입주 예정자가 1명, 2명이 나서가지고 이제 시공사나 시행사한테 얘기하면 뭐 들은 척도 안 하는데 이게 몇백 명, 몇천 명 모여가지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파워를 갖게 되기 때문에 뭐 잘못 지게 되면 계약 아파트 분양계 해지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법적으로 가능한 거니까 많이 귀 기울여 듣고 잘 고칩니다. 그래서 뭐 특히 나무 같은 경우는 너무 듬성듬성 이게 처음에 우리가 카탈로그 봤을 때는 나무가 막 풍성했는데 지금 지어주는 거 보니까 한 개, 두 개밖에 없다.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잘 지어주라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입주 예정자 협의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고 입예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잘 지어져 가지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뭐 이제 우리 아파트만 잘 짓는다고 된 게 아니잖아요. 주위에 도로가 잘 있어야 되고 이제 상하수도가 잘 들어와야 되고 방음벽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주로 지자체가 하는 거거든요. 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주민이 이제 뭐 몇백 명, 몇천 명이 생기는 거잖아요. 그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살 수 있게 정상적인 기반 시설을 해달라, 도로 확장해달라, 뭐 방음벽 만들어달라, 진입로 확장해달라 이렇게 민원을 하고 하게 되면 뭐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훨씬 더 이제 무게감을 가지게 되고 또 지자체 입장에서도 새로운 주민들이 사실은 지자체장 입장에서 표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 표니까 뭐 이렇게 들어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이제 그런 민원들 두 개 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아파트가 잘 지어지고 기반 시설도 잘 된 다음에 입주할 때가 되면 등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? 이제 다 내 이름으로 딱 등기, 소위 말해 등기 친다 그러죠. 이제 시쳇말로. 이건 뭐 이제 약간 비속어 비슷하니까 등기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등기를 할 때는 이제 보존 등기. 처음에 어떤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처음 등기를 보전이 아니라
보존 등기를 한다고 합니다. 그 보존 등기를 해야 되고, 또 많은 분들이 아파트 살 때 이제 그 대출 많이 받으시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이제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. 이 두 개를 많이 해요. 근데 보통 이제 입주 예정자 협의회에서 뭐 이제 은행들을 한 두세 군데 섭외해가지고 뭐 한 군데 하는 경우도 있어요. 한두 군데 해가지고 이제 섭외를 해서 이제 해놓고, 그 은행들에서 이제 대출을 받으시면 이제 그 은행들이 같이 거래하는 법무법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등기를 담당하는 법무법인들이 이제 보존 등기도 같이 해주고, 그다음에 그 은행 입장에서 돈을 빌려주니까 이제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데, 보존 등기가 있어야지 근저당 설정 등기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김에 같이 한다 해서, 원래는 이제 자기 혼자 가서 하면 보존 등기 따로, 근저당 설정 등기 따로 해가지고 막 몇십만 원, 많은 몇백만 원 이제 등기 보수를 내야 될 수도 있는데, 그때 이제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잘 협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냥 무료로 하고, 근저당 설정 등기만 이제 비용만 저렴하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요까지가 많이 합니다.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이제 많이 이제 교섭을 많이 하는 거죠. 보통 법무법인들과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, 또 법무법인들, 부동산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들은 이제 은행이 같이 연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, 이제 은행에서 이제 그 입주 예정자 협의회를 연결시켜줘가지고, 그러니까 법무법인이 연결시켜줘서 이제 뭐 금리라든가 이제 한도라든가 협의해서 이제 그쪽이 협의하게 되면, 하고 나면 이제 법무법인이 같이 들어가서 입주 예정자 협의회에게 법적 자문을 그때까지 해줄 수 있는 거고, 하자 같은 거 이제 우리가 이제 자문해 줄 수 있는 거고, 나중에 뭐 민원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법적 근거를 이제 저희가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거고, 등기를 할 때도 저렴하게 한다든가 할 수 있기 때문에, 그렇게 이제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이제 막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. 왜 당신들 마음대로 오면 저기 회비 다 썼냐 마냐 하고 싸움하는데, 그 사실 큰 돈 아니거든요. 제가 볼 때 아주 많이 낸 게 100만 원까지 봤었고, 보통 몇십만 원 정도 냅니다. 그래서 한 몇백 명 모이게 되면 큰 돈이니까 그 돈으로 이제 활동비 쓰시고, 정상적인 활동비 근거 내용 남겨놓고, 또 회의할 때 회의록도 남겨놓고, 변호사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. 그래서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만드시는 게 맞고요. 또 만드실 때도 이제 위임장 잘 받으셔야 되고, 또 위임장 받고 나면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하자 감시라든가, 각종 민원이라든가 등기 관련해 가지고 법무법인의 자문을 얻는다는, 그리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, 이제 아파트 분양받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입주 예정자 협의회를 만들고, 또 만들과 동시에 법무법인 이제 자문을 얻어가지고 같이 진행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